우리가 보통 디파이 시장 얘기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가격 차트부터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까지 오를까? 이게 제일 궁금하니까요. 근데 사실 가격이라는 게 좀 기대감에 가깝다면 진짜 사용자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그 진짜 수요의 흔적은 사실 다른 곳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수수료 데이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모두가 보는 가격 차트 대신에 디파이의 현금 흐름, 진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캐시플로우 지도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막 뜨겁지도 않고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약간 애매한 시기에는 이 지도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아, 그럴 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거군요. 그렇죠. 화랑장에서는 다 같이 돈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장이 잠잠할 때도 꾸준히 돈을 버는 곳을 보면 이 생태계의 무게중심이 어딘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이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요. 이 막대한 돈의 흐름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모이는지 그 종착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도를 보기 전에 용어부터 좀 간단히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계속 얘기할 수수료, 영어로 fees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덱스에서 수합할 때 내는 돈, 그게 전부 수수료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 fees는 사용자가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하면서 지불한 총 금액, 이걸 의미합니다. 아, 그냥 제가 낸 돈 전부? 네, 전통 기업으로 치면 총 매출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죠. 덱스에서 수합할 때 내는 돈, 브릿지 이용할 때 내는 돈, 그 전부가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아하, 사용자 주머니에서 나간 돈의 총합이군요. 근데 수익, 즉 레비뉴라는 말도 같이 쓰이던데 이건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제가 낸 돈이 전부 그 프로토콜 수익은 아닌가 보죠? 정확합니다. 수익은 그 총 수수료 중에서 다른 참여자들한테 돌아가는 몫을 뺀 거예요. 아, 프로토콜이 순수하게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돈이죠. 예를 들어 덱스 같은 경우 사용자가 낸 수수료 상당 부분은 유동성을 공급한 사람들, 즉 LP에게 분배되거든요. 그렇죠. LP들한테 가죠. 그 LP 몫을 빼고 남은 돈, 덱스 프로토콜이나 토큰홀더한테 돌아가는 돈이 바로 수익입니다. 뭐 영업이익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이제 개념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오늘은 일단 전체 파이가 어디서 얼마나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수수료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 지도를 펼쳐볼 시간인데 처음에 말씀하신 그 돈의 종착지가 어딘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아마 꽤 놀라실 겁니다. 최근 30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상위권을 한번 볼게요. 1위가 테더입니다. 테더? 30일간 발생한 수수료가 약 4억 9,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잠깐만요. 한 달에 6천억 원이요? 네, 한 달이요. 와, 이건 뭐 웬만한 대기업 분기 영업이익 아닌가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압도적인 규모죠. 2위는 서클이고요. 여기도 수억 달러 규모로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순위예요. 3위가 스카이로 약 3,300만 달러, 4위는 에테나로 약 2,32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테더, 서클, 스카이, 에테나. 듣고 보니까 이 네 곳에 공통점이 있네요. 전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라는 거요. 맞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데요. 보통 이런 순위에는 당연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L1 블록체인이나 아니면 유니스왑 같은 거대 덱스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거래가 다 거기서 일어나니까요. 혹시 이더리움은 순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의 수수료는 이들보다 훨씬 낮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성도 굉장히 커요. 아, L1이나 덱스는 시장이 활발하고 거래량이 터져야 수수료가 확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반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심지어 횡보하든 상관없이 방금 보신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이해가 안 갑니다. L1이나 덱스는 거래가 많아야 돈을 버는 직관적인 구조인데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사용자들이 거래를 안 하고 그냥 USDT나 USDC를 지갑에 보관만 하고 있어도 발행사한테 돈이 되나요?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차이에 있어요. 저는 이걸 속도의 비즈니스와 중력의 비즈니스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속도와 중력이요? 비유가 흥미롭네요. L1과 덱스는 철저히 속도에 의존합니다. 얼마나 많은 트랜잭션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가.
즉, 거래량과 변동성이 수수료의 원천인 거죠. 네, 사용자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만 돈을 버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자본의 중력으로 돈을 법니다. 쓸 뿐인데 어떻게 그게 가만히 있으면서 돈을 번다는 건지?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가만히 있는 돈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네. 여기서 온체인 달러의 진짜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거래 수단을 넘어섭니다. 디파이 생태계 전체의 기축 통화이자 결제 자산 역할을 하거든요. 아, 결제 자산? 네. 대출받을 때 담보금으로 쓰이고, 유동성 풀에 예치금으로 들어가고, NFT 살 때 대금으로 쓰이죠. 즉, 사용자가 활발히 거래하지 않는 순간에도 그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시스템 어딘가에 담보로 잡혀 있거나 예치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 시스템 안에 묶여있는 돈이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안에 머물러 있는 막대한 달러 자본, 이걸 금융용어로 플로트라고 부르는데요. 플로트? 네. 테더나 서클 같은 발행사들은 사용자들이 맡긴 달러를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잖아요. 근데 이 막대한 규모의 달러 준비금을 그냥 금고에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로 뭘 하나요? 이 준비금 대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 T빌즈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자산에 투자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사용자들이 맡긴 달러를 가지고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를 버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상 규제받지 않는 거대한 디지털 은행처럼 운영되는 거네요. 합니다. 지금 미 국채 금리가 연 5%가 넘으니까 100조 원이 넘는 준비금을 굴리는 테더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연간 수조 원의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인 거죠. 와, 이게 바로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해도 달러가 시스템 안에 머무르는 한 계속해서 수익이 쌓이는 이유입니다. 자본이 모여있는 그 무게, 즉 중력 자체가 돈을 버는 구조인 거예요. 이제 속도와 중력의 비유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네요. L1 블록체인이 고속도로를 까는 인프라 사업이고 덱스가 그 위를 달리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네, 스테이블 코인은 그 고속도로 시스템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톨게이트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떤 차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 심지어 휴게소에 멈춰서 있든 일단 그 고속도로 시스템 안에 들어온 이상 톨게이트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 것과 같죠. 그러네요. 디파이에서 뭘 하려면 일단 원화를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야 하니까요. 모든 활동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사업 모델의 잠재력이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디파이 경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톨게이트의 힘은 계속 막강해지겠어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통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올 정도니까요. 은행 예금이요? 네, 사용자가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이자를 거의 못 받는데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그 돈으로 5%가 넘는 국채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자본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잠재적으로 전통금융의 자본까지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진공청소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 거대한 이야기네요. 자본의 흐름 자체가 바뀌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시 수수료 랭킹으로 돌아가 보면 테더나 서클은 이해가 되는데 아까 언급된 스카이나 에테나는 좀 생소합니다. 이들의 성장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게 바로 온체인 달러 톨게이트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새로운 국면이요? 네, 테더와 서클은 우리가 알다시피 중앙화된 기업이 현실 세계 은행 계좌에 실제 달러를 보관하고 그걸 기반으로 토큰에 발행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C5 방식이죠. 그래서 항상 준비금 감사가 제대로 되냐, 정부 규제에 너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따라다니고요. 맞습니다. 반면 스카이나 에테나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해요. 이들은 탈중앙화된, 즉 크립토 네이티브 방식으로 온체인 달러를 발행합니다. 크립토 네이티브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 에테나의 USD 같은 경우는요, 실제 달러를 담보로 잡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 자산을 담보로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해당 자산의 숏 포지션을 선물 시장에서 구축합니다. 숏 포지션을 잡는다고요? 가격 하락에 베팅한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스테이블 코인이 되죠? 그게 바로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현물, 즉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동시에 같은 규모의 성물 숏 포지션을 잡으면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전체 포지션의 가치는 거의 변하지 않게 돼요. 아, 이걸 델타 뉴트럴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가격 변동 위험은 없애면서 선물 시장의 펀딩비, 펀딩C라는 꾸준한 수익을 얻어내는 거죠. 와...
이 수익을 기반으로 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사용자에게도 높은 이율을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정말 복잡하지만 창의적이네요. 전통 금융 시스템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 순수하게 온체인 메커니즘만으로 달러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런 복잡한 모델에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습니다. 펀딩비가 마이너스가 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 구조가 흔들릴 수 있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의 취약점이나 거래소 리스크 같은 기존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른 종류의 위험을 안고 있죠.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새로운 모델들이 벌써 한 달에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자는 거대 중화가 발행사들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온체인 달러 톨게이트의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고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세대 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인 셈이죠. 달러를 만드는 방식, 수익을 내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 경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 모든 흐름을 종합해 볼 때 디파이의 다음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지금까지는 더 빠른 L1, 더 효율적인 덱스 같은 트레이딩 인프라에만 모두가 주목해 왔는데요. 수쇼 지도가 바로 그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디파이의 성장은 명백히 트레이딩이 주도해왔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혁신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지도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로 정산입니다. 거래, 트레이딩이 아니라 정산, 세틀먼트요? 네, 차의 순간에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라 그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가치를 저장하고 이동시키고 최종적으로 결제하는 정산의 영역에서 진짜 승자가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 정산 레이어의 심장과도 같고요. 아, 온체인 달러 경제가 커질수록 우리는 무엇을 만들고 어디에 주목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이 수수료 지도에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투자자든 이 생태계에서 무언가를 만드는 빌더든 다음 기회는 이 정산의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디파이의 캐시플로우 지도를 따라와 보니까 가격 차트만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던 돈의 진짜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소음과 막연한 기대감을 걷어내고 나니까 실제 수요가 어디에 집중되고 있는지 알 수 있네요. 결국 이 수수료라는 데이터가 디파이의 미래를 가리키는 가장 정직한 나침반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투자자로서 혹은 빌더로서 다음에 무엇을 봐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 온체인 달러 경제는 앞으로 더욱 확장될 겁니다. 전통 금융의 자본까지 흡수하면서 그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커질 수 있죠. 네, 그렇다면 그 거대한 중력의 중심에서 기회를 잡는 것은 과연 누가 될까요? 기존의 거인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무장한 도전자들일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